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감성 산채농부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시 없는 음나무, 즉 민음나무 재배에 대해 관심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민음나무 삽목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라서 봄으로 잠시 미뤘습니다. 대신 민음나무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해야 될 내용 7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음나무에서 제일 궁금한 것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민음나무는 처음에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두 번째, 종자와 삽목 중 어떤 번식 방법이 좋은가요? 세 번째,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시가 다시 생길 수가 있는지요? 네 번째, 삽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육묘한 후에 봄밭에 정식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붉은 색상의 순이 녹색 순보다 맛이 좋은가요? 일곱 번째, 음나무 순 채취한 후에 얼마인가 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이 7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음나무에서 제일 궁금한 거 7가지. 첫 번째, 민음나무는 처음에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가시가 없는 음나무를 저희들은 민음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저는 가시가 없는 이 음나무를 민음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민음나무는 산림청 산하에 산림과학원이라는 연구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의 김모 박사님께서 경북 청송에 있는 대략 30년 이상 된 민음나무를 모수로 하여 탄생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식물특허에 해당되는 품종보호 등록이 되어 있고 초창기 일부 농가들을 대상으로 통상 실시권을 부여해서 묘목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품종의 정식 명칭은 경북 청송군을 분따서 청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종묘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 민음나무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 탄생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시가 있는 음나무보다 이 가시가 없는 민음나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자와 삽목 중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보통 민음나무를 증식 또는 번식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2가지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이 종자와 그 다음에 가지 뿌리 등을 이용한 삽목 2가지 방법입니다. 종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성 번식 방법이라고 하고, 가지나 뿌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무성 번식 방법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음나무 경우에는 종자를 이용해서 그 번식을 시키는 경우 대량으로 그 번식에 물론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원래 형질인 가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삽목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가지나 뿌리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가지를 이용해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거의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생의 민음나무 그 뿌리를 15cm 내에 자른 다음에 묘상에 식재를 하여 기르는 뿌리 삽목, 즉 이것을 저희들은
근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삽을 해서 묘목을 번식시키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눔나무 성장 과정에서 가시가 다시 생길 수 있나요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뿌리를 이용하여 육묘를 한 경우라면 성장 과정에서 가시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가시가 있는 음나무 돌연변이종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종자를 이용한 유성 증식의 경우에 종종 가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더 귀찮을 수 있지만 종자를 이용한 유성 증식 방법보다는 뿌리를 이용한 무성 증식 방법인 큰 삽목을 이용해서 육묘를 한다면 가시가 생기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번째, 삽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음나무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이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삽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삽목할 삽수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3, 4년생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무의 뿌리보다는 1년생의 어린 나무 뿌리가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삽수의 굵기는 나무젓가락 한 짝 정도 굵기가 적당합니다. 셋째, 삽수의 길이입니다. 삽수의 길이는 모나미 볼펜 굵기가 아니고 길이 보통 한 14cm, 15c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적당하고요. 넷째, 삽목할 장소는 배수가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는 잡초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잡초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비닐로 멀칭을 한 다음에 삽목을 갖다가 한다면은 그런 잡초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삽목하는 과정에서 이런 몇 가지만 유의를 갖다가 해주시면 성공적입니다. 다섯 번째, 육묘 후에 봄밭에 정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미눔나무 묘목은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삽목을 하면 그 해 늦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정식할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만 1년 정도 이제 기른 다음에 묘목을 봄밭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밑거름을 많이 한 후에 땅을 깊게 갈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라면 두둑을 높게 만들어줘서 배수가 잘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묘목은 뿌리가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굴치를 하고 바로 식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땅에 가식을 해놓거나 아니면 차원막 등으로 잘 덮어 주셔야 됩니다. 셋째는 활착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잡초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나무가 잡초 속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생육을 못하거나 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년에 2회 정도는 퇴비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성장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붉은 색상의 순이 녹색 색상의 순보다 맛이 뛰어난지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에 따라서 새순이 나올 때 보면 보통 색상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과 녹색 계열인데요. 물론 성장해서 잎이 완전히 핀 상태에서는 똑같이 녹색 색상을 띱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데치면은 그 색상 역시 녹색으로 동일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나무 경우에는 붉은 색상의 순이 녹색의 순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참중나무는 붉은 색상의 순이 많이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먹어본 경험과 지인들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일반인의 경우 그 맛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올 봄에 꼭 한번 그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색상을 띠는 그 순이 더 맛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음나무 제일 궁금한 것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순 채취 후에 뜨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봄에 생산되는 산나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열이 많이 남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나무 순 역시 그 예는 아니죠. 그래서 음나무를 채취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배송을 하는 경우 음나무 순이 누렇게 변색이 되었다고 컴플레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나무 순을 채취해서 밀봉해 놓으면 나물 자체에 열이 많기 때문에 누렇게 변색을 하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냉 사전에 조금 시원한 곳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을 채취하면 곧장 저온저장고나 양이 적은 경우에는 김치냉장고 등에 한두 시간 정도만 보관했다가 발송을 하게 되면 뜨는 그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나무 순뿐만 아니라 여타 산나물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미음나무 궁금한 것 7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7가지 말고도 다른 궁금해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나무 재배 관련해서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제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제 사이트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동절기에 농촌에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음나무 관련해서 책자를 쓰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도 하면은 완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음나무 책자는 제가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책자 완료되면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